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가 아니구나. 아, 이거 참말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마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인 일 보러 마산에 집에 다녀왔는데, 오늘 뭐 어제 그 민주당 경선 토론회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말들이 많았죠. 일단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뭐 저기 동영상 편집해서 좀 올리기도 했습니다. 라디오로만 진행이 됐으면 전혀 볼 수 없었을 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는 제가 생방으로 못 봤기 때문에 앞부분은 제가 대충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아까 어느 분이 올린 영상에 이제 있길래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그 영상을 가져와서 이제 다시 올렸는데, 처음에 이제 사다리 타기를 하더라고요. 순번을 정하기 위해서. 일단, 이재명 시장이 일단 1번 걸렸습니다, 1번. 1번 걸린 걸 보니까 아무래도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그냥 무난히, 후보가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문재인 아저씨, 아마, 오딱보다 아마 1살인가 2살인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찾아보면, 오딱이 아마 52년생이죠? 만 65세. 그 다음에, 문재인. 한 살 차이네요. 그러니까 오딱보다 1살 적은데, 그 사다리 타기 모습을 보니까, 이전부터 간혹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아니냐. 저는 나이가 아직 있기 때문에, 설마하니 그렇게까지야, 그렇게까지야 이제 하겠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사다리 타기 하는 모습을 보고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이 되도록 사다리 타기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한 100번을 양보해서 사다리 타기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치더라도, 일단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고, 딱 봐도. 그리고 자기가 첫 번째 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했거든요. 네 번째로. 그리고 영상을 보면 나오듯이 3명이 하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면서 따라가다가 위로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관용 앵커가 자기도 당황이 되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밑으로 내려가게 이제 바로 잡아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자기가 앞에 3명이 하는 걸 봤는데 못하는 걸 보니까 인지능력, 다음에 이제
그 응용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자기가 사다리 타기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이게 지금 뭐 한 유치원생한테도 만약에 사다리 그려가지고 사다리 타라고 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더라도 앞에 누군가가, 아니면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진짜 아주 심각한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가 만약에 치매 증상이면 이건 진짜 끝장나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문바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상대가 뭐 말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한 다음 문장에서 까먹고 헛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죠. 그러니까 정상 둘이서 앉아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나머지 특히나 미중 러일 이 네 나라 정상들이 흔히 하는 말로 능구렁이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단독 회담도 하고 같이 다 모여서 또 정상회담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순발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걸 캐치하는 순간 정말 나라 끝장납니다. 끝장나. 정말 참. 그리고 그래 이제 또 아까 이제 아침에 오전에 보니까 이제 주식 갤러리에 그쪽이 원래 이제 문바들이 많이 설치는 곳 아닙니까? 아마 그래 뭐 이재명 시장 지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토론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인터넷에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해놓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개 캡처를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이제 그게 댓글이 아주 재밌는 댓글이 막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개를 소개를 하면 문재인은 당대표로 뽑아주면 이학수법 찬성한다고 해놓고 뽑아놨더니 나몰라라 한 사람입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없어져야 할 정치입니다. 번역기가 필요하고 이상한 화법을 구사합니다. 이게 전능화가 아니라면 악마라는 거죠. 그렇죠? 치매나 인지능력이 아주 떨어지거나 그게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문재인, 이학수법, 금수저와 흑수저의 장벽을 그나마 완화시키는 이학수법. 너 찬성 안 했다니까 반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학수법을 찬성 안 했으니까 지금 재벌개혁, 뭐 법인세 인상 반대한다 이 얘기죠. 두 번째로 이제 세율 2% 17조의 근거, 1년 예산 약 400조, 그중 1%면 4조, 곱하기 5년 대충 20조 되니 17조 예산 확보 가능함. 대기업 준조세는 1년 16조 4천억, 소득세 1% 올리면 5천억가량 예산 확보, 서민 경제의 압박으로 소비세 등의 간접세 세수 감소. 경제는 나락으로 대기업 준조세 16조씩을 감면하면 그걸 서민 세수로 메우는 건 진짜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다. 뭔 소리여?
유승민도 법인세 증세하고 온갖 세금 다 걷고 공평하게 세금 걷는다고 해서 문재인이 안희정 같은 거랑 유승민을 비교하지 마. 이런 거지들이 있어서 습골 출신 유승민이 까방권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까임 방지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문재인. 사패가 분명하지. 아, 이거는 이제 또, 이재명 씨발 완전 초절정의 칼질이구만. 저 정도는 해야 지지할 맛이 나지. 노통한테는 미안하지만 도저히 문재인은 지지 못하겠다. 이게 또 이제 앞건입니다. 문재인이 저리 자폭을 했는데도 댓글 보면 가관, 정신 못 차린 문배충이 우리 교주님 이러고 댓글도 해중. 우리 주인님이 그럴 리 없다며 송가엽 감배충만 찾는 문배충 새끼들. 니들이나 박사모나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길 바란다. 저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름없는 게 아니고 더 악랄한 새끼라는 겁니다. 이거는 적폐입니다. 적폐. 저 새끼들, 저 적폐보다 이 적폐가 먼저 우선, 척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한 댓글이 이제 1%라 쓰고, 관로, 대통령이 되면, 가로 닫고, 적 올리는 대로라고 그런다. 이 말은, 이제, 아마도 이제 비유인데, 우리 오딱도 대선 토론회 때 제가 기억하기에도 아마 대놓고 정세를 한다는 얘기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김무성이도 이런 식으로 대놓고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이제, 토론회에서 이제 대놓고 이제 그렇게 1%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분이 이제, 와, 저기서 저 정도로 얘기할 거면, 만약에 저렇게 얘기했는데도 당선되면, 진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겠구나. 제가 요즘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상을 갖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지금 깨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도 뭐 조금 전에 최상승 교수의 강연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역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비판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2강입니다. 찾아서 보시고.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니라 신화라고. 이거 존 F 케네디가 한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 소위 오딱 물고 빠는 아무 논리도 없고 그냥 오로지 오딱을 국가로 생각하고 짐이고 국가라는, 그리고 자신을 오딱의 종으로 생각하는 저 버러지들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오로지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이 좋은 이유 몇 가지 없습니다. 논리적인 게 아니고 잘생겨서, 인품이 좋아서. 도대체 인품이 좋습니까? 저도 지난 대선 딱 하던 그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부정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였다고 스스로가 보증을 해주면서, 저 사람은 인품이 훌륭한 게 아니구나.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그냥 뭐지만 좋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물론 그 이후로 조금 나아질까 했는데 결국에는 뭐 또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차피 뭐 아시다시피 사람은 결코 안 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 기준에서 본다면 사람은 30이 넘는 순간부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가 있어. 그 어떤 경우, 물론 뭐, 이제, 아주 극히 변화할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아까 또 톡방에 막 올렸는데, 또 문바 한 명이, 이제, 그러니까 참, 그, 뭐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다 이제 민주당의 자산이다. 네가 이러는 게 이제 이재명 지지를 까먹는 거다. 그렇게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이때까지 많이 들어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 제가 그랬죠. 대단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좀 대화가 오가다가 그러니까 그냥 뭐 지지율 얘기 또 이제 문재인을 까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 왜 까냐? 열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지율 얘기를 하기에 또 그랬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 한번 찾아봐라. 조회수부터 해서, 뭐 일단 조회수를 두더라도, 좋아요하고 싫어요 비율을 한번 네가 찾아봐라. 다들 아시겠지만,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 이재명 시장 같으면 평균 9대1입니다, 9대1. 평균 아마 9대1 조금 더 될 겁니다. 한 92대8 정도?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한 6대4 정도입니다. 6대4 정도? 안희정은 반반 정도? 뭐 오히려 뭐 싫어요가 많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자기들은 이제 확인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애쓰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애쓰무시하는 거겠죠. 하면서 기껏 하는 게 이제 막 이제 뭐 문재인을 공격하는 게 이재명 지지율 까먹는 거다. 아니 까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까먹을 이유가? 다들 보셨겠지만은 인터넷이나 한번 들어가 보면 어제 토론회 관련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아까 또 어떤 분이 이제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하다 문배충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이재명 시장을 욕하고 또 뭐 소위 말하는 송가요. 그러니까 걔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딱 물고 빠는 것들이 옷딱을 욕하면은 무조건 뭐라고 합니까? 빨갱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문배충들은 이제 문재인을 까면 일단 무조건 송가역이에요, 송가역. 진짜 더러운 것만 지금 배워가지고 이제 똑같이 써먹는 거죠. 이제 이제 그분이 이제 댓글에다 뭐라 쓰냐면은 누군가 계속 이제 욕을 하니까 야, 그러면은 너도 이제 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계속 이제 복사 붙여넣기 막 하나 했나 보더라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이라든가 이런 거 제기한 이제 댓글들은 많은데 이제 문배충이 이제 자기 스스로 아마 삭제를 했나 보더라고요. 붙여넣기 했다가 또 다 삭제하는 것도 참 대단한 노동이었을 텐데 그런 걸로 봐서 분명히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막 복사 붙여넣기 하고 또 나중에 계속 이제 까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직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야, 네 말대로면은 이재명 시장 능력도 좋다. 아니 수만 명 수십만 명 송가역 맞지 않습니까? 저보고도 뭐 송가역 하는데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하면 뭐 그분이 또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3월 1일날 김혜경 여사 오셨을 때 민주당사에 갔거든요. 근데 부산 송가역 회장이라는 분 하고 이제 사무총장인가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
송가역 했는데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송가역하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최소한 90% 정도는 아마 송가역하고 아무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만 비판하면 송가역이다. 또 오늘도 조금 전에 또 이제 문바 한 명이 와가지고 또 이제 달았더라고요, 댓글을. 뭐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 형수쌍용. 뭐 김무선. 뭐가 좀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딱 또 창조경제 주댕이로는 창조경제를 그렇게 4년 동안 외치고 다녔는데 결국에는 그 창조경제가 순실이 경제였죠. 이 창의성이 없는 거죠, 창의성이.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창의성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이 뭡니까 조화롭게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발휘가 돼서 기가 막힌 어떤 제품이 나오고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다른 의견들을 모두 무시하고 그 다른 의견들을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창의적인 어떤 컨텐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까라면 까.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으면 앉아서 회의를 하면서 좀 더 나은 어떤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제가 또 직장 그만두지고 오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막 격식을 갖추지 않고 막 둘러 앉아서 그냥 막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어떤 이런 어떤 이제 그런 건데 말로는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실제로 안 되더라고요, 한 번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뭐 팀장이 앉혀놓고 이렇게 좀 하자고 해놔놓고 결국에는 결론은 지멋대로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입니다. 기업뿐만 아니고 모든 조직의 문화라는 거죠. 예전에 쥐가 집권할 때 우리는 왜 닌텐도 같은 걸 만들지 못하냐 이런 얘기 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틀렸다고 계속 핍박을 하는데 닌텐도 같은 걸 어떻게 만드냐고요. 만들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지. 아무튼 이제 오늘 또 뭐 그래 이거만 할 게 아니고 오늘 뉴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좀 뭐 오늘 촛불 집회 전국 한 105만 정도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핵 선고날 다시 모이자고 지금 아마 예상되는 날짜는 아마 10일쯤으로 예상된다고 지금 아까 기사가 떴더라고요. 10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인단은 그러면은 3일 전까지니까 수요일까지죠? 수요일까지? 화요일까지? 화요일, 수요일?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1, 2, 3. 1일 전, 2일 전, 3일 전. 화요일? 일단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오딱, 또 사고 쳤죠?
현재의 이제 세월호 당일날,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중대본에 늦게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영상을 제출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기였다면서 사기. 그러니까, 허위자료죠, 허위자료.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이런 게 지난 4년 동안 청와대에 앉아서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검이 이제 나온 자료는 특검 자료 중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차명폰 관련해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청와대 관저에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통화발신지가 밤이나 낮이나 모두 청와대 관저였고 외국 순방 때는 안 쓰였답니다. 한심하죠, 한심해. 그리고 또 사드. 사드. 이게 아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문재인은 자꾸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딱은 그냥 계속 빠른 시간 내에 일단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특검도 마찬가지였고 탄핵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사안에서 이때까지 문재인이 했던 행보를 보면 항상 남보다 한 발이나 두 발짝 늦춰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표현을 하는데 말로만 표현을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걸 예를 들면 이제 특검 연장 관련해서 그것도 제일 먼저 우리 재명희 형님이 이제 기자회견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문재인이가 살짝 나와가지고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결국에는 연장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토론회 할 때 지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특검 연장도 안 됐고 황교안 탄핵도 안 됐고 아직 탄핵도 오딱도 탄핵이 안 됐고, 이제, 탄핵, 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항상 하는 얘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쨌든 지지율 1위고,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 자기가 정세균 국회의장 찾아가가지고, 강력하게 직권상정 해라 했으면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어디선가 모르게 살짝 기자 회견만 딱 해놓고 자기 할 일 다 했냐? 특검 연장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냐? 그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거죠. 이 사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만약에 진짜 다음 정부를 넘기라고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그래 진짜 그러면 황교안이도 탄핵하고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탄핵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만 계속 하고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오딱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5월까지 설치한다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다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니까 어차피 오딱은 탄핵이 될 거니까
뭐, 흔히 하는 말로 이파사판, 막, 공사판 아닙니까? 에라이, 뭐, 이래 된 거면 내가 막 그냥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은 계속 이제 말로는 다음 정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핵되고, 사드는 배치를 하고, 이제, 대선해가지고, 문재인이가 되면, 문재인이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나한테 넘기라고 했다. 근데, 딱이, 뭐, 설치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아주 개새끼죠, 개새끼. 그 뒤에 있는 민주당하고 그, 싱크탱크지, 그런 새끼들 다 개새끼들이고. 근데, 뭐, 한 가지 가능성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그렇게 되면 진짜, 참, 나라 꼴 진짜 참 무섭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제, 어차피 뭐 이게, 막, 미국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뭐 또 한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망고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이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또, 옥신각신 하다가, 중국하고 미국이 뒤에서 살살 합의를 해가지고, 사드 배치를 만약에 철회를 딱 해버린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에, 나라 꼴 참 우습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는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일단 내일 모레 다시 또, 이제 이번에는 오마이TV에서 이제 중계를 하죠. 경선 토론회. 아무튼, 모두들 시청을 하고, 힘을 내서, 반드시, 우리 재명이 형님이 대통령이 되어서, 사드도 날리고, 모든 걸 다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제도 토론회 때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재명이 형님한테 묻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뭐, 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참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제, 그러니까 공개할 게 없으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라도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이 기본소득, 그러니까 28조 원, 재명님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재명님 진짜 존경스러운 게 그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이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완벽하게 청산할 수 있는 시발점이 기본소득제라는 거죠. 28조 원. 29세부터 64세까지 빼고, 모두 월 100만 원 아니고, 연 100만 원 지급하는 거. 뭔 소리냐 하면, 대통령이 되면 일단, 뭐, 가장 먼저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소득.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맛을 보이는 거죠. 맛을 보이는 거. 어라? 세금도 더 안 늘리고, 돈이 좀 생기네?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얘기해도 국토보유세 아닙니까? 15조 더 걷어야 되는 거. 15조? 맞죠? 15조 더 걷는 거. 그게 이제, 재명님도 항상 얘기하듯이 이제, 뭐 한 4, 5% 정도, 한테만 조금 손해가 간다. 뭐 엄청나게 손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 자산이 지금 평가된 게 6,500조라지 않습니까? 6,500조인데, 지금 현재,
보유세 내는 게 이제 한 9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6,500조에 9조 원이면 이게 뭐 얼마입니까? 0.01 몇 프로 좀 되겠죠? 1%면 65조. 0.1%면 6조 5천원. 그러니까 아마 1.4% 정도 되겠네. 0.014%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제 자동차세도 이제 한 2%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당연히 이제 1년 동안 기본소득 실시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돈 맛을 보게 되면 요구가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공약도 했겠다. 그럼 당연히 우리 재명행님은 또 이 국토보유세 신설해가지고 이제 전 국민한테 이제 연 3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이제 맛을 봤으니까 이게 이제 뭐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이 마약이죠, 마약. 절대 못 건거든요. 그럼 이제 특유의 그 이제 방송사 불러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렇게 하겠죠. 강연을 하겠죠. 국토보유세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토지 평가액이 뭐 6,500조다. 지금 이제 한 4%나 5%가 갖고 있는 게 이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껏 세금을 9조 밖에 안 낸다. 이게 0.014% 정도밖에 안 낸다. 이거를 이제 2배 정도만 올리겠다. 2배 정도만. 아, 2배 조금 더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9조는 어디 용도가 있을 거니까 15조를 더 거두려면 한 0.3%? 0.3%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겠네요. 0.3%, 4%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뭐 국회에서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국민들이 이제 국회를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강력한 이제 적폐청산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법안이 통과가 될 거고, 죽기 싫으면 통과시켜야죠. 이게 바로 재명의 혁명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했듯이.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한 명한테 월 100만 원 주려면은 600조가 필요하거든요. 600조가. 모든 전 국민한테 월 100만 원을. 근데 솔직히 월 100만 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참 기본소득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한 60만 원 정도? 한 60만 원 정도 아니면 50만 원 정도만 해도 월 50만 원만 해도 큰 돈이지 않습니까? 월 50만 원만 하면. 그러면 그 절반이거든요. 300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28조 원, 이제 그 뭡니까, 예산 확보한 거 28조 원 쓰고 있는 거 있죠. 거기다가 자유재량 예산이 뭐 142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28조를 뺐으니까 한 110조. 그 중에서 또 자유재량 예산 말고 또 이제 기존 예산에서 또 좀 줄일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것저것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제 하면은 한 5, 60조 정도는, 5, 60조 정도는 지금 기존의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국토 보유세 이거를 늘리는 거죠. 늘리는 거. 국토 보유세를 만약에 5%거든 얼마 됩니까? 10%면 650조, 5%거든 320조입니다. 320조. 아까 말씀드렸죠? 전 국민한테 50만원씩 주는데 300조면 됩니다. 300조.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첫 단추만 제대로 끼워지면
그 제가 이게 처음 말씀드렸지 이게 적폐청산의 신호탄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토보유세를 이제 15조만 처음에는 더 걷죠. 그리고 이제 또 조금씩 올리는 거죠, 이제. 일단 한번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거부할 명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세 우리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자동차 그 세금도 2%나 내는데 토지 그렇게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있으면서 그래 뭐 자동차세보다 조금 높은 수준 내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 순차적으로 하면 그러면 경제도 살고 서민도 살고 자영업자 살고 정말 위대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이.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뭐 대연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가리에 먹문만 가득 든 책산물림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하는 것들은 또 댓글에다가 그렇게 안 하면 어쩔 건데 근데 지금은 아니 막말로 바른정당까지 합치면 지금 220석 정도 됩니다. 220석. 그러니까 특검 연장하는 바른정당도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직권상정해서 그냥 통과시키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했는데 무슨 연정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놈들은 주댕이만 갖고 정치를 했던 겁니다. 실천할 의지 없이 재명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천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재명이 빼고는 실천할 의지 없다는 거죠. 뭐 손학규? 배달할 것 같습니까? 제가 손학규 싫어하는 이유 태생이 한나라당 아닙니까? 한나라당. 아니 아주 오래전에 잠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11년, 1, 2년 전까지 한나라당에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한나라당에 있다가 비전이 안 보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저 영남 패권주의 거기도 뭐 그렇죠. 자기는 출신이 어딥니까? 경기도 아닙니까? 그 안 되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뭐 야당이라시고 하고 있는 거죠. 근본은 새누리당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손학규라고.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 그러니까 경선 신청도 많이 하고 아무튼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한 해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2달도 아니죠. 이제 그 전에 그보다 이제 다음 주 한 주죠. 한 주 경선 인단이 얼마 정도인지부터 해서 정말 이거는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 모두들 힘 더 내시고 파이팅들 하시고 오늘도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전에 그래 뭐 며칠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에 지금 댓글이 여기 보면 스팸일 수 있는 댓글 해가지고 지금 70개라고 나오거든요. 70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보이나? 아이고, 잠깐만. 자. 보이나? 에이, 잠깐만. 여기 보면 스팸일 수 있는 댓글 70개.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뭐 보시다시피 뭐 형수한테 쌍욕 어쩌고저쩌고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요쪽에 이제 요쪽에 요 체크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요 앞에 그래야 성인이 되는데 지금 체크박스가 없습니다. 지금 없고, 그리고 이거 내려보면 이 더보기라고 있는데 더보기를 눌러도 더 이상 로드가 안 됩니다. 지금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왜 이런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발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주말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